청주 오송에 중부권 첫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기대가 큰데 민자를 통한 사업비 확보와 해외 법인 유치 등 과제도 많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야생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도심에 출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달리던 승용차와 멧돼지가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했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주의 종합스포츠 컴플렉스를 새로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동절기에 국제선 운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주차 대행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상래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이상래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참사 발생 1시간 뒤에 보고를 받고 보고 뒤 1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현장을 찾은 이유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 전 청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은 그 이후 오후에 알게 됐습니다. 내부 보고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기차표를 예매하다 보니까 기차표도 많지도 않고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참사의 원인이 부실한 미호천 임시제방공사에 있고 이에 따라 그 책임은 발주처인 행복청에 있다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청장은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도의적 정치적 책임감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그 공사의 그 법적 구조, 행복청의 법적 지위를 따져볼 때는 그 재관과 관련해서는 행복청은 실질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이러한 이 전 청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여당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연 저런 태도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있는 태도냐는 그런 의문을 들게 한단 말이에요. 행안위의 국감 마지막 날인 만큼 부실했던 미호천 임시제방공사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됐지만 질의에 나선 건 야당 의원 2명뿐. 단 20분 만에 성과 없이 질의는 끝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행복청장을 포함해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소방청장을 상대로 오송 참사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진상규명이나 책임 소재에 대한 별다른 진척은 없었습니다. 한편 오송 참사와 관련해 검찰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6명의 검사들로 꾸려진 수사본부는 지금까지 220여 명을 조사했고 5번의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어떠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청주시 오송읍에 중부권 첫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오송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인데요.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민자를 통한 사업비 확보와 해외 법인 유치 등 지난한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청주시 오송읍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경자구역을 확대한 부지에 오는 2027년 하반기 중부권 첫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나오는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는 학교 규모와 입학 수요, 운영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에서 국제학교 설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유초중고 학생 1000명 안팎을 정원으로 70%는 외국인 학생을, 30%는 내국인 학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전국에는 제주 내국과 인천 송도의 2곳, 대구의 1곳 등 7곳의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송 국제학교는 인근 조치원과 강내면 등을 묶는 인구 10만의 오송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생활권 1시간 거리에는 660여 개 외국계 기업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정주 여건의 기본인 학교가, 국제학교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국제학교 설립까지는 부지 확정과 민간 개발을 통한 사업비 확보, 해외 법인 유치 등 과제도 많습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오송뿐 아니라
강원과 제주, 부산, 평택 등 6곳 정도에서 국제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영종도와 부산 등에서는 업무 협약을 맺은 해외 법인의 자격 시비가 일거나 법인이 운영 경비 등 지원을 추가로 요구해 사업이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민자 유치가 우선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명성도에 있는 인지도가 있는 국제학교를 유치해서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정하는 것이 국제학교 승인 권한이 있는 충북교육청은 경자청으로부터 학교 설립 신청이 들어오면 학력 인정을 위한 학사 운영 방안이나 법인의 학교 운영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음성군 축산농가와 인접한 음성과 충주, 진천, 증평, 괴산 등 도내 5개 시군에 소 이동 금지 행령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시군의 축산농가는 앞으로 3주 동안 도축장 출하를 제외하고 살아있는 소를 이동시키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도 방역당국은 음성군 원남면 확진농가 반경 10km 이내에 사육 중인 소 12,800여 마리에 대해 긴급 임상검사를 진행한 결과 추가 의심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대 내 백신 접종은 오늘 중으로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야생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도심에 출몰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주 시내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야생 멧돼지와 충돌해 폐차해야 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는데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새벽 청주시 주중동 이순환로를 달리던 차량. 반대편 차선에서 갑자기 넘어온 멧돼지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차량 앞범퍼가 완전히 파손되면서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이 모두 터졌습니다. 수리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폐차해야 한다고 진단받았습니다. 브레이크도 못 밟고 그냥 박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박고 막 차에서 연기 나면서 에어백이 다 터져갖고 정신도 없고. 평소 출퇴근길 자주 다니던 도로라서 아무 걱정 없이 달리고 있었지만 중앙분리대가 끊긴 곳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차량이 쌩쌩 달리는 곳인 만큼 주변 자동차 매매 단지에서는 청주시의 중앙분리대를 끝까지 이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중앙분리대를 일부 구간만 설치했습니다. 할 거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저 안 한 것만 못한 것 같아서 이왕 할 거면 좀 사고 나는 거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 가을이 시작되는 10월부터는 야생 멧돼지가 도심에 많이 출몰합니다. 멧돼지는 날씨가 추워지면 먹이를 구하기 위한 범위를 넓히는데 다른 멧돼지와의 경쟁에서 밀리면 도심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청주시의 멧돼지 포획 현황을 보면 가을이 시작되는 10월부터 포획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상당히 예민한 동물이라서 도심 지역 서식 환경이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오게 되면 더 흥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돌진을 한다든지. 멧돼지는 대부분 무리를 지어 다니는 만큼 마주쳤을 때는 뒷걸음질로 자리를 피한 뒤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에도 도시 위상에 걸맞는 종합 스포츠 컴플렉스를 조성하자는 의견이 최근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 이범석 시장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어진 지 4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심각해진 청주 종합경기장. 지난 2015년에는 도민체전을 앞두고 청주 종합운동장에 78억 원을 투입한 적이 있고 야구장에는 9차례 땜질식 시설 개선에만 10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게다가 오는 2027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르기 위해 기존 청주 실내체육관보다 2배 규모의 새로운 체육관이 건립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한쪽은 시설이 낡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한쪽에는 새로운 체육시설이 들어서면서 시설 중복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청주시의회 시정질문에 나선 이종민 의원은 이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도시 외곽 지역의 사업성, 접근성이 우수한 종합 스포츠 컴플렉스 신규 조성안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중부권 핵심 도시에 걸맞지 않은 체육시설이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이전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로는 위치나 방법을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종합적 장기적으로 타당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종민 의원이 11장에 이르는 질문지를 들이밀었지만 답변지는 고작 5장. 공직사회에서 장기적 검토라는 것은 사실상 이대로를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주시가 민자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장기 검토를 언급하면서 사직동 종합경기장 이전과 새로운 스포츠 컴플렉스 건립은 당분간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본원 유치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충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문화계가 함께하는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의료 사각지대인 충주의 충북대병원 충주본원 유치는 마지막 희망이라며 충주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오는 31일 총회를 열고 오는 12월로 예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10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청주공항이 동계 시즌 국제선 운항을 확대합니다. 일본 후쿠오카와 나고야, 오키나와, 필리핀 클락 노선이 추가되는데 여기에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주차 대행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이용객 편의 향상에도 나섭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이 오는 29일부터 적용되는 동절기에 국제선 운항 노선을 확대합니다. 앞서 이번 동절기 시간당 슬롯 횟수를 주중은 6에서 7회에서 7회에서 8회로, 주말은 7회에서 8회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국제선 운항 노선이 확대되는 겁니다. 현재 국제선은 중국과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의 8개 노선, 주 114편이 운항되고 있는데 일본 후쿠오카와 나고야, 오키나와, 필리핀 클락이 추가돼 청주공항의 국제노선은 주당 192편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둔 에어로케이도 지난 7월 일본 오사카와 8월 나리타, 9월 대만 타이페이를 각각 신규 취항한 데 이어 다음 달 23일 필리핀 클락의 신규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에어로케이로서는 최초의 심야 노선입니다. 슬롯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클락 노선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동계 때는 동남아시아 노선 확대와 그리고 나리타 증편을 통해서 보다 탄력적인 운항 노선을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공항의 지속적인 국제선 확대에 따라 올해 이용객은 국제선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공항 측은 국제선 노선 증가에 따른 장기 주차 이용객이 급증할 걸로 예상돼 공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면을 400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오는 12월 전국 중소규모 공항 최초로 주차 대행 서비스도 도입해 여객 편의를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최근 정장이나 캐주얼에도 신을 수 있으면서 발이 편한 컴포트화의 인기가 높은데요. 남성용 컴포트화의 경우 착용 만족감이나 가격 등에서 브랜드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랜 시간 걸어도 가볍고 편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캐주얼 구두인 컴포트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남성용 컴포트화 7개 브랜드 제품을 시험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보행 중 발바닥이 받는 압력이나 무릎 관절의 피로도가 적은 제품은 락포트와 허쉬파피, 제옥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소페 제품은 대리석과 에폭스 재질의 바닥 모두에서 미끄러짐이 덜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접착 강도, 거창이나 가피가 마모에 견디는 정도 등 내구성 면에서는 랜드로버와 락포트가 우수했습니다. 보행 기능성과 튼튼함의 정도인 내구성 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제품 표시 및 온라인 상품 정보 등이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또한 남성 소비자 30명이 컴포트화를 착용한 후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허쉬파피가 4.1로 가장 높았고 듀퐁 슈즈가 3.2로 가장 낮았습니다. 가격은 미소페 제품이 15만 9천 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듀퐁 슈즈가 39만 9천 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2.5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구두 구입 시 반드시 착용하여 걸어보고 발에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했지만 듀퐁 슈즈와 미소페 제품은 각각 품명과 치수를 표시하지 않거나 태기 없는 등 표시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요구됐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전교조 충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 본부 등은 충북교육청의 아침 간편식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외부 업체가 조달할 아침 간편식 위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물품 검수 등 추가 업무 부담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충북지부는 학교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실 적정 인원 충원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학교 급식실의 식사 수요 인원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높아 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배치 기준을 낮추어 적정 인원을 충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충북교육청과 노조는 이 문제를 놓고 8차례나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오는 12월 1일 총파업 예고한 상태입니다. 신임 충북경찰청장에 정상진 경찰수사연수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경북 출신의 정 청장은 경북고와 경찰대를 졸업했고 대구 수성경찰서장과 경북청 수사부장을 지냈습니다. 충북청 공공안전부장에는 이상수 경무관, 수사부장에는 이종규 경무관, 생활안전부장에는 양영우 경무관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정희 청주시 의원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5명에 19만 원가량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기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 수건인 오창 복지관의 정상 운영, 오창 이산단 정주 여건 개선, 청주 북부 소방서 설치 등을 촉구하며 의정 활동을 마쳤습니다. 박 의원은 앞으로 5년간 공직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창립 104주년을 맞은 청주 상공회의소가 오늘 CJB 미디어센터에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경제 도약을 다짐하는 회원의 날 행사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 이두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부터 10월 넷째 주 목요일을 청주상공회의소 회원의 날로 기념한다며 청주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모범기업 시상과 함께 경제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2023 충주시 일자리 박람회가 충주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충주시와 한국교통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가 공동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50개 지역업체가 참여해 36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참여하는 창업지원 설명회가 마련돼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국정감사가 끝이 났지만 누구 하나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책임자는 없었습니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 수사가 정역 없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